빨리 한번 할게요. 일간 기초 개념부터 보면 옵션의 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옵션은 주식 혹은 선물을 바탕으로 한 금융 파생 상품이다. 옵션은 주식처럼 어떤 어, 현물 내지는 주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있는 주식을 사기 위한 아니면 팔기 위한 계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이다. 그리고 옵션 계약의 기본 단위를 컨트랙이라고 칭한다. 옵션 컨트랙 한 개는 언더레잉 스탁의 100쉐어에 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거래라는 것은 옵션 거래 계약은 매수자에게 기본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옵션 거래를 할 때 대부분 옵션 가지고 차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네이키드 거래로 하시면은 그거는 약간 전략적인 것보다는 델타 방향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회 아니면 어떤 투기성의 어떤 매매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 금융상품, underlying asset, 그러니까 스탁이라든지 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으로서 내가 권리를 실행하고 의무를 실행하는 어떤 증서로서 계약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는 참 전략적으로 우리가 옵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거를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옵션 거래는 선물이랑 비슷은 한데 선물은 현금으로 세를이 될 수도 있고 프로덕으로 세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옵션은 뭐든지 캐시로 세를이 된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옵션과 주식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짚어보겠어요. 이제 옵션과 주식의 큰 차이점은 이제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일단 뭐가 있을까요? 주식은 하나밖에 없죠. 네. 예, 주식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옵션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있죠. 만기별, 그다음에 스트라이크별, 컬옵션, 풋옵션. 그거 컨비네이션만 합쳐봐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 3, 12, 24, 24가지의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 곱하기 만기일의 종류,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의 종류 하면은 엄청나게 다양성이 있겠죠. 그리고 디렉션이 멀티 디렉션이에요. 이게 주식은 롱 숏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옵션은 롱 숏에 또 리버스를 할 수도 있고 또 리버스한 거를 또 다른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디렉션을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조정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퍼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뭔지 익스퍼레이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지금 기억하시는 거는 옵션은 상당히 선택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every day is opportunity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옵션을 하게 되면 주식과 달리. 주식은 높은 가격에 사서 물리면 무조건 기다리거나 물타야 되죠. 근데 옵션은 그 다음날 보면 그 다음날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면 또 그 다음날 맞는 거 맞춰서 또 찾아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가 옵션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럼 예를 들면 또 옵션과 주식의 차이점은 자본 대비 수익률이 달라요. 레버리지가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옵션 계약 하나가 원 컨트랙이 주식을 100개 가지고 있는 거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의미상으로. 주식 100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 계약을 옵션 한 개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을 당시에 7월 만기 150불 컬. 그러면은 그때 주가가 150불이었거든요. 그때 컬을 내가 얼마였냐면은
6불 35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불할 비용은 이 컬옵션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비용은 635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식을 내가 100주를 보유하려면 15,000불이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본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거의 몇 퍼센트인가요? 4%밖에 안 되죠. 네, 4% 가지고 어떤 수익을 얻는지 그 자본 대비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게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단순하게 이것만 비교를 해가지고 컬옵션을 맨날 산다 그러면은 돈을 계속 잃죠. 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거는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추후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눈으로 보셔야지 그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띵코알 스임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단 테슬라로 한번 해보죠.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죠? 오늘 주가가 736불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실적 발표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테슬라를 살 거야. 그러면 옵션 한 컨트랙이랑 이퀴블런트 해야 되기 때문에 100쉐어를 삽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가 얼마가 되죠? 73,600불이 되죠.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 100쉐어로 하지 말고요. 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선 가보자고요. 그런데 테슬라를 요번 주 만기는 좀 그렇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가지만 이 8월 19일 날 만기되는 거 그거를 사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740불이니까 40불짜리 컬을 산다고 봐요. 그러면은 53.95입니다. 53.95. 95가 돼요. 이것도 이제 100을 곱하게 되죠. 컨트랙은 하나 사지만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은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5,395가 되죠. 그러면 초기 투자 자체가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의 1% 미만이죠. 10% 미만이죠. 10% 미만. 7, 6, 8, 7, 8, 56. 그러니까 한 6% 정도 되죠. 그렇죠? 주식을 사면은 내가 73,600불이 필요한데 옵션으로 사게 되면은 내가 5,395불만 있으면 되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리고 수익률을 우리가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나와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얼마 정도 올라갔다고 우리가 볼까요? 대략 지금 산 거에서 한 40불이 올라갔다고 해볼까요? 그렇죠? 지금 뭐 한 400불이요. 네? 400불. 400불? 아 이건 너무하고 그건 비현실적이고 좀 현실적으로 가깝게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0불이 됐다고 보자고요. 800불.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800불 하지 말고요. 계산하기 쉽게 60불. 60불이 올랐다고 봅시다. 60불이 올랐다고. 60불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그냥 6,000불이잖아요. 그렇죠? 60불이 올라갔으면은 주식으로 있으면은 100쉐어니까 수익이
6,000불이 되겠죠? 그러면은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수익률은 내 자본 비율을 보는 거죠. 6,000 나누기 73600 하면 8%. 그렇죠? 8.1%. 수익률이 8.1%가 나와요. 근데 옵션은 주식이랑 달리요. 이 intrinsic value와 extrinsic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일부 올랐다고 일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가를 이 옵션 주가가 변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옵션의 가격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띵코알 수임에서는 이거를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8월 26일이었나? 8월 19일에 지금 주가보다 60불이 올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본 거죠. 그때의 예상 그 가격을 보여줘요. 그때의 예상 가격이 61.36불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61.36불이 됐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6,000 좀 도와주세요. 6,360불. 그러면은 수익은 얼마가 났나요? 6,136 마이너스 503.95 하면 740. 그렇죠? 741불의 수익이 났죠. 741불. 여기는 6,000불 난 거 맞나요? 60불이 올라가고 6,000불이 올라가고 60불. 잠깐만. adjusted price 60불 5%. 맞아요. 61불. deal price 61불. 예,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수익률은 741 나누기 5,395. 그럼 13%죠. 13.7%. 수익률이 훨씬 높죠. 얘는 주식은 물론 그 대신 자본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막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한 컨트랙을 산 게 아니라 10 컨트랙을 샀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는 수익이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게 되겠죠. 그럼 137%가 되겠죠. 수익이. 13.7% 수익률은 맞지만 나 이 같은 어마운트를 넣었을 때 내가 버는 돈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했을 때의 이 수익성 비교를 했을 때 수익성이 높아요. 초기 자본 대 수익성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됐을 때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됐을 때는 어떨까요? 마이너스 됐을 때 똑같이 60불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은 뭐 손실률은 60불이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률은 똑같겠죠. 그렇죠? 맞나? 네. 그렇죠? 조금 틀리지. 조금 틀리겠죠. 왜냐면은 60불을 빼면은 7, 3 676.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럼 손실률이 얼마가 나오나? 6,000불이 빠지면은 6, 6,700, 600에서 8.8%. 예 나누기 73600 되면은 9.2% 뭐야? 못 틀렸다. 8.2% 그렇죠? 손실률이 8. 예. 마이너스 8.2%가 나오죠.
손실 금액은 똑같겠죠.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6천. 6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옵션으로 했을 때 손실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마이너스 6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얘는 26.59로 떨어져요. 26.59. 26.59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2659 되면 손실률이 2659 나누기 2659 나누기 5395를 하시면 50%. 예, 손실률이 50%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상승으로 갈 때는 더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어떤 거를 잡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지금 주가와 똑같은 가격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을 거래하실 때 네이키드로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승을 간다는 가정하에서만 보면 너무 좋은 그런 투자 방법이고 너무 좋은 투기 방법이지만 하락으로 가는 거를 예상을 못하고 간다 그러면 손실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손실률이.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놓고선 6,000불을 손실을 봤는데 그렇죠? 60불 차이가 내려갔을 때 근데 옵션으로 했을 때는 퍼센트는 50%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때는 내가 주식으로 투자한 것보다는 반손해 보죠. 대략.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나한테 장점이 되고 어떤 게 나한테 더 단점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선 내가 주식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서 트레이드를 할 건지 내가 옵션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투자를 할 건지를 미리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이롭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데요. 만약에 손실률이 잠시만요. 볼륨이 조금 작은데요.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손실률 마이너스 50을 보기 싫으면 제가 그냥 그 권리를 사면 안 되나요? 그 그냥 전에 옵션을 거래를 다시 팔아버리면 돼요. 예, 주식처럼. 그 네. 대신 이제 이 옵션은 그냥 가격이 100%를 사버리면은 손해를 안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리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옵션이랑 주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뒤쪽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옵션과 주식의 어떤 차이점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 가지고 이해는 다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요약을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과 이거는 제 영상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옵션의 차이. 가격은 주식은 주가라고 하고요. 옵션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주식은 시간의 가치가 영원해요. 상장 폐지만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고점에 물리고 지금 마이너스라도 없어지지 않죠. 하지만 옵션은 만기일에 다가와서 그 가격이 0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더머니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더머니에 있다고 해도 내가 냈던 프리미엄이 100이라면 그 밸류가 100보다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장땡이 아니다. 옵션은 아까 우리 질문하신 것처럼 상황에 봐서 정리도 해야 되고 팔기도 해야 되고 수익 실현도 해야 되고 그런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게 옵션이에요. 그리고 주식의 가격 변동은
기업의 실적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죠. 그게 기본적인 거죠. 뭐 뉴스나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요. 옵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실적에 의해 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거는 시간, 그리고 제가 맨날 가끔씩 이제 표현하는 뭐 implied volatility, 그런 변동성, 그다음에 만기일, 그리고 주가의 변화 뭐 등등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분석과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단위는 쉐어라 그러죠. 한 주, 두 주, 세 주. 그다음에 옵션은 계약이라 그러죠. contract. 그리고 거래의 다양성이 다른데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죠. 숏셀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주식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죠. 내가 보유해서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buy to open, sell to close,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승으로 갔을 때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숏세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숏세일을 할 때는 sell to open, buy to cov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향에 맞춰가지고 거래하는 숏세일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buy to open, sell to close, sell to open, buy to cover,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래의 방향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옵션과 주식의 이제 다른 점은, 옵션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처럼 long, 그다음에 short 할 수 있지만, 옵션은 long, short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조합을 해서 스프레드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스프레드 안에서도 캘린더, 버티컬, 다이고널, 버터플라이, 아이언 컨더, 뭐 기타 등등, 스트레들, 스트랭글,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얘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직진, 후진밖에 못 한다고 치면, 얘는 직진, 후진, 왼쪽에서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들어오고 돌아 들어가고 밑에서 돌려치기도 할 수 있고 위에서 꽂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옵션의 장점이죠. 그래서 옵션의 선택의 다양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주식은 하나밖에 없죠. 주식을 사고 파는 거. 옵션을 사고 팔지만 만기별로 다 다르고, 스트라이크별로 다 다르고, 프라이스 때별로 다 다르고, 푸시냐 컬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무한 리스크예요. 그렇죠? 주식이 빵원으로 되면 빵원 될 때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옵션은,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시간의 가치 때문에 프리미엄을 간 게 지로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볼지를 미리 이 전략을 만들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전략적으로 만들어 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옵션과 주식의 차이점을 이렇게 서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예, 이런 거 옵션 미리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전략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계속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외계어 같이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ontract, 이건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네. 네. 그리고 프리미엄이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리고 만기일, 네. expiration 다 아시죠? expiration이 왜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빌려도 계약이 만기일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옵션도 그래서 만기일이 필요한 거고요. strike price 아시죠? 네.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세요? strike price라는 거? 네. 오케이.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넘어갑니다. 우리 잠깐만, 제가 모르실 만한 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안 저 들어오셨네요. 몰라요. 저 태임임이에요. 저 무슨 네.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오케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주식은 현재 주가가 있죠. 현재 주가.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140불이야. 근데 내가 다음 달에 이 종목이 150불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150불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옵션 컨트랙을 살 거야. 그렇게 정하는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내가 미리 예측했을 때 주가가 어디에 가서 가장 가격이 좋은 그런 계약이 될지 그거를 선택하는 프라이스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의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옵션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격대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오늘의 배추 가격이 100불이다. 한 박스에. 그런데 한 달 뒤에 110불에 사도 내가 손해 안 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격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테슬라를 지금 옵션 컬옵션이라는 거를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내가 5,300불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야 돼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그대로 한 8월에도 유지가 될 거라는 거를 내가 예상을 한다면. 근데 나에게는 다른 초이스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를 컬 옵션에서는 아웃 더 머니라고 그래요. 이 현재 주가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현재 주가보다 바깥쪽에 있는 컨트랙은 가치가 점점 없는 쪽으로 가요. 가격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내가 5,300불을 주고 살 수 있는 컨트랙을 4,000불을 주고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770불이라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선택해서 산다면 그럴 경우에 이 컨트랙이 8월 19일이 만기예요. 8월 19일에 만기될 때 가치가 있으려면 테슬라라는 종목의 주가가 최소 내가 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까지는 되어야 이게 가치가 생겨요. 만약에 770불까지 오지 않았다 만기일에 그러면 얘는 이유 없이 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4,000불을 그냥 잃어버리게 됐죠. 그때 결정하는 게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옵션을 산다, 판다 했을 때 어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사느냐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런 가격대들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태미미님? 네, 네, 이해가 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용어 만약에 네, 740불인데 더 아래 거를 살 수 있나요? 당연하죠. 750불? 네, 당연하죠. 아, 당연하죠. 콜 아, 옵션인데도. 당연하죠. 다 아무거나 다 사도 돼요. 여기에 보면은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지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죠. 네. 쉽게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인더머니면은 리스크가 적겠죠. 그렇죠. 테슬라가 내일 만약에 폭망을 한다 그래도 630불까지 올 가능성은 적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2,700불을 주고 컨트랙을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죠.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얘도 가격은 떨어져요. 얘도 손해를 봐요. 왜냐면 내가 산 시점이 그때 컨트랙의 가격이고 이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 기준을 계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60불이 떨어진다 지금보다 그러면은 거의 80불로 떨어져 버려요 이거는. 그러면 나는 5,000불을 손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자체를 또 엑서사이즈를 한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강의 속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용어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그 용어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드님 죄송한데요. 네. 아드님 말씀은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 질문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아까 잘 안 들려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를 잘 그 목소리를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아, 왜냐면 그런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뭘 하셨냐면요. 지금 주가가 740불인데 그거보다 밑에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있는 옵션을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질문의 대답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보면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the money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컬이랑 푸실 때 그게 다 적용이 다른데요. 첫째, 컬과 풋에 대해서는 아시죠? 주가가 이렇게 이 상승으로 가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컬이고요. 컬을 샀을 때, 물론 컬을 팔면 하향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풋은 방향성이 반대로 갈 때, 주가가 내려갈 때 수익이 되는 거. 근데 컬을 판다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컬을 플러스라고 보고요. 풋을 마이너스라고 보죠. 그러면은 컬을 산다는 거는 방향이 이쪽으로 갈 때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풋을 산다는 거는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풋도 팔 수 있고 컬도 팔 수 있어요. 풋을 판다는 거는 컬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 방향성을 보면은요. 방향성을 보면 풋을 판다는 거는 컬을 산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컬을 판다는 거는 풋을 산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컬은 플러스고 풋은 마이너스다. 근데 사는 거는 또 플러스고 파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보면 풋을 마이너스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구나. 그리고 컬을 판다는 거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풋이구나. 그렇게 산수적으로 계산하셔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나요? 뭐 헷갈리셔도 할 수 없습니다. 헷갈리시면은 계속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자꾸 되새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옵션 테이블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개별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가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어떤 툴을 쓰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ThinkWorldSwim을 쓰시기를 정말 권장드리고요. 아니더라도 대부분 컬 옵션이 오른쪽에 와 있고요. 왼쪽에 와 있고요. 풋 옵션이 오른쪽에 와 있고 풋 옵션이 오른쪽에 와 있고 컬 옵션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있죠. 현재 주가와 거의 같은 그 위치를 at the money라 그래요. 보통 near the money, at the money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주가랑 지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랑 완전히 매치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t the money라 했을 때 이게 745가 될 수도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는 아니면은 73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컬 옵션에 있어가지고 in the money라는 거는 컬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상승하는 데에 우리가 주가를 베팅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이 있으려면은 현재 주가보다 아래여야 될까요? 위에여야 될까요? 아래. 아래요. 예.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들을 in the money라고 합니다. in the money. 그리고 현재 주가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을 out the money라고 합니다. 그러면 풋 옵션에서는 반대겠죠.
반대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아요. 반대예요. 네, 반대예요. 왜냐하면은 풋 옵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데에 우리가 베팅을 하겠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 수익인가요? 현재 주가보다 아래 있을 때 수익인가요? 위에 있을 때. 예,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를 in the money. 그리고 현재 주가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를 out the money. out the money.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하여튼 요거를 전환을 이렇게 머리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잘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니까 또 지루하셔가지고 지금 짜증 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ercise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옵션을 처음에 제가 정의가 뭐라 했어요. 옵션을 삼으로써 내가 underlying asset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컬 옵션을 샀을 때는 내가 샀을 때 권리가 있어요. buy right이 있어요. 컬 옵션을 샀을 때. 그거를 exercis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테슬라 컬 옵션을 700불짜리를 샀어요. 그리고선 내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800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700불을 산 거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올랐겠죠? 그렇죠? 100불이 네. 올랐으니까. 그럴 때 내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첫째는 이 권리만 내가 권리에서 생긴 프리미엄의 차이만 받고 이 권리를 다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700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컬 옵션을 샀기 때문에 나는 테슬라 100주를 7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700불을 주고 테슬라를 엑서사이즈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얼마큼 올라갔건 상관없이 나는 700불에 사게 되고요. 그 대신 내가 이 계약을 성사시킨 거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생긴 거에 대한 차이는 내가 갖지 못하고요. 그 대신 100불이라는 주가 차이가 난 거에 대한 내 수익은 주식에서 얻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엑서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프리미엄이 더 높은지 아니면 내가 엑서사이즈 했을 때 내가 차익을 가질 수 있는 게 더 높은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테슬라를 700불을 주고 100주를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현금이 유동성이 있는지,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1번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엑서사이즈는 보통 만기일에 가까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리미엄이 최대한 높을 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종목마다 다르고 그런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높을 때 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엑서사이즈 했을 때 이 차액을 프리미엄이랑 꼭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미엄이 정말 높아서 내가 프리미엄만 팔고 주식을 안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이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주식으로 차익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어사인은 right이 아니라 obligation이에요. 어사인은 언제 생기냐면요, 숏을 했을 때. 숏이라는 거는 네거티브 컬을 사거나, 그러니까 컬을 파는 거죠. 네거티브하게 풋을 팔거나, 그렇게 했을 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거는 그 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위로 갔을 때, 그리고 풋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밑으로 갔을 때 오블리게이션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사인 머니 되게 되죠.
이게 이제 캐시 시큐어드 풋 설명해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캐시 시큐어드 풋으로 테슬라를 690불짜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680불이 됐다. 그러면 나는 이게 680불이건 뭐든 상관없이 690불에 테슬라 100주를 사야 돼요. 풋으로 했을 때. 그리고선 나는 10불만큼 손해를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어사인이 되면 그때는 프리미엄 생긴 거는 내가 챙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없어요. 그리고 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컬을 보통 커버드 컬이나 아니면은 버리컬 스프레드를 했을 때 그거를 데빗 스프레드를 하지 않고 크레딧 스프레드를 했을 때 이게 어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숏 포지션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죠?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 기억만 하시면 돼요. exercise라는 게 있고 assign이라는 게 있다. exercise는 내가 바이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권리고 assign은 내가 short을 했을 때 나오는 obligation,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nderlay asset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에 예를 들어서 옵션을 사면 그 underlying asset이라는 거는 그 종목 주식이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옵션 가지고 자꾸 얘기했지만 테슬라 옵션을 샀을 때는 그 underlying asset은 테슬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이제 또 한 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옵션은 가격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변하느냐. 옵션의 가격을 구성하는 이 요소가 이렇게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intrinsic value라는 것과 extrinsic value, 그 다음에 implied volatility가 있는데 implied volatility는 이제 요 extrinsic value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요 intrinsic value와 extrinsic value가 있어요. 그래서 extrinsic value는 단순히 내 스트라이크 현재 가격, 현재 주가 가격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차이, 그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intrinsic value는 소위 말하는 그 그릭이라고 있어요.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또 뭐가 있나, 로, 뭐 이런 것들의 그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제가 말을 할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근데 인터넷 찾아서 그 글을 읽어봐도 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여튼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최고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in the money, at the money, out the money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컬에서는 in the money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보다 낮을 때 in the money. 예. 그리고 at the money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랑 똑같을 때. 스팟 프라이스라는 게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주가. 그리고 out the money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보다 클 때. 그리고 풋 옵션에서는 반대겠죠. in the money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보다 클 때. 그리고 at the money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랑 똑같을 때. 그리고 out the money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스팟 프라이스보다 적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지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 생소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생소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저 생소하고요. 네. 다시 또 봐야 되고요. 몰라서 질문 못해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저는 몰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일단 옵션 테이블, 지금 보는 옵션 테이블 이거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 옵션 테이블을 설명을
미리 좀 하면은 예습을 좀 하세요. 요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툴은 제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 띵코알 스임 쓰시는 분이 한 40%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쓰신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는 분이 30%, 그 다음에 다른 플랫폼을 쓰시는 분이 30% 정도가 되는데, 다른 플랫폼 쓰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 어차피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거 잘 매치를 하시고요. 일단 띵코알 스임이 없으신 분은 띵코알 스임을 깔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도 TD 아메리트레이드 어카운트를 돈을 안 넣어도 어카운트를 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선 이 띵코알 스임을 TD 아메리트레이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티드 트레이딩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제가 시간이 지금 한 5분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만기일들이에요. 그래서 옵션마다 이렇게 만기일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들이 있고 그 가로 안에 지금 며칠, 만기일까지 며칠 남았나, 그게 쫙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100이라는 의미는 이게 컨트랙당 100개 쉐어랑 이퀴블런하다 뭐 그 얘기인데 이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만기일이 이 레귤러 만기일은 달마다 있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그리고 unusual하다 그러는 거를 위클리라 그래요. 주마다 있는 거. 어떤 거는 이렇게 주마다 만기되는 거가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숫자들이 아주 중요한 implied volatility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세팅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세팅 가르쳐 드리면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옵션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번 강의에는 차트를 보는 방법을 뭐 세팅하고 그런 건 하진 않겠는데 이제 사이사이 필요할 때마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고 옵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신 분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세팅으로 또 미리 공부하셔야 될 게, 그 다음에 피보나치 레벨 같은 거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는 드릴 건데 미리 좀 예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예습을 하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띵코알 스임을 제가 자꾸 사용해야 된다, 이걸 해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종목들을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툴에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거고 얼마나 벌어지는지 이런 다이어그램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띵코알 스임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기를 제가 원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넷플릭스 같은 데 실적 발표 가지고 지금 제가 전략을 하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기일에 내가 얼마를 플랫하게 되고 얼마의 수익을 내고 얼마를 손해를 보고 그런 거를 이걸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실적 발표 나서 이쪽으로만 넘어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760불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오는구나. 그 아래는 나는 손해 볼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구나. 620불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해를 보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식이 어사인이 돼 가지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다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재님, 혹시 오늘 그 띵코스임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전략을 세운 다음에 풋을 일일이 사고 팔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가격대를 달리해서 사고 팔고 이런 거를 해도 볼 수가 지금 없어요. 그럼 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없나요? 계산이 안 되죠.
개별적으로 아. 계산을 막 하셔야죠. 심지어 다른 툴에는 네. 띵코알 스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theoretical price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대 구성이 intrinsic value와 extrinsic value라는 거 두 개가 나눠져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intrinsic value는 아주 단순해요. 지금 현재 스팟 프라이스랑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차이 가지고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프리미엄. 네. 근데 이 extrinsic value는 얘는 시간 타임 밸류도 있고 델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감마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로빈훗이나 예를 들어 네. 가지고 뭐 위불이나 그런 걸로 사용했을 때는 이거를 계산을 진짜 자기가 너무 영리해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하실 수 있지 않다면은 이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트가 나오질 않아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제 어카운트 관리해 드리는 분 위브를 쓰셔 가지고 하는데 위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고 로빈훗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ATK 님은 어떤 툴을 사용하세요? 로빈훗을 사용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 옵션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되게 원시적으로 그냥 TD에서 네. 네이키드 푸시나 코를 사고 팔았거든요. TD에서 네. 그러면 TD가 어카운트가 일단 있으시네요. TD는 있어요. 근데 음, 띵코스임 셋업이 너무 복잡하고 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해서 너무 네. 어렵더라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구가 있으시면 네. 제가 강의를 빨리 하고 팅커할 스임을 좀 이렇게 이 기본 옵션 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팅커할 스임만 뭐 따로 뭐 빨리 배우기 뭐 2시간 뭐 이런 거 하나 할까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많이 필요하시면. 근데 하여튼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복잡할 뿐이에요. 비행기 타면은 칵핏 들어가면 막 스위치 많아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그런 거랑 네. 똑같아요. 필요한 거는 스위치 한 10개만 알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스톨을 하세요. 인스톨 하셔가지고 예, 환경을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쉐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다 쉐어가 되거든요. 네, 네, 세팅 쉐어가 되니까 그냥 그거 갖다 임포트해서 쓰시면 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강의에 대해 가지고는 괜찮죠? 미리 옵션 아셨던 분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아재님 다음분 강의가 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토요일. 화요일, 토요일, 화요일, 토요일, 화요일, 토요일 그렇게 할 겁니다. 빨리 하셔야지 빨리 돈을 버시죠. 토요일 날은 못 하는데. 그럼 영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예, 영상은 다 녹화되고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장점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미스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녹화된 영상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제 라벤의 계좌를 네, 피드로 옮기고 있는데, 네, 옮기려고 네, 트라이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일단 캐시 있는 거 조금 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캐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네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화이트보드. 기본적으로 이거를 계속 데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밸런스가 25,000불이 있어야 되는 거를 모든 그 증권회사에서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일 중에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사고팔고를 한다. 그 당일날. 그러면은 패런 트레이딩이라는 거에 그 룰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난 패런 트레이더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카운트 자체를 마진 어카운트로 만드세요. 마진은 쓰지 않으되 마진 어카운트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 돈이 클리어 되는 게 빨라요.
아예 어카운트 자체를 마진 어카운트요? 예.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 그럼 다시 업그레이드 되나요?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예, 거기 프로파일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실 때 거짓말을 하세요. 한 5년에서 10년 나는 알 거 다 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열어놓으세요. 네, 그래야지 제약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보증금은 문제는 뭐냐면은 마진이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캐시 시큐어드 풋 같은 거 할 때 100주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0주만큼 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700불짜리 100불을 산다. 그러면 7만 불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애플 100주를 산다. 그러면은 150불 정도니까 15,000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필요한 증거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진 어카운트가 돼 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요. 뭐 10만 불일 때, 20만 불일 때, 30만 불일 때 다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 1.5배에서 2배 정도의 마진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그 대신 관리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아, 제가 테슬라 주식을 다 옮겨놓고 제 테슬라 주식을 커버커. 그걸로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쵸. 한 200주 어카운트 정도 밸류, 옮겨놓고 예, 어카운트 밸류가 올라가 있으면은 되죠. 네. 네. 아재님, 저요. 네. 주식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네. 볼륨도 못 보고 하는데 볼륨. 이거 강의 6개 다 끝나면 네. 그것도 따로 하나 만드실 계획 있으세요? 차트 보는 법 배우는 거? 강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리퀘스트만 많이 있으면. 예. 예, 왜냐면은 진짜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니까 차트를 네. 못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판단이 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땅콩만 파고 있는데 이도 저도 오도 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옵션을 배웠는데 차트 못 보면서 옵션 배우는 것도 참 웃기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배워둬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거 강의 듣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건 차트 볼륨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차트 볼륨은 여기 보이잖아요. 볼륨은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차트도 읽을 줄 알아야지. 맞아요. 네, 예. 차트 읽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혹시 있으시면 네. 만드시면 네, 알겠어요. 가입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차트 어디 미국 거주하세요? 캐나다 네, 거주? 저기 캘리포니아 저기 몰겐 헤어 살아요. 네. 그럼 미국 거주하시면 일단은 띵코알 스윙을 꼭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다운로드 해놨어요. 많은 걸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다운로드 해놨는데 볼 줄은 모르고 그냥 다운로드만 해놨어요. 네. 아, 오늘 아재님, 네. 저 한 가지 오늘 수업하고 관계 없는데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제가 오늘 신테릭 컨버로 처음으로 거래를 하나 했는데 무슨 어, 컴보요? 신테릭 컨버. synthetic. 오케이. 네, 신테릭 컨버 했는데 저는 하락장으로 베팅을 해갖고 하나는 상승장, 하나는 하락장 베팅을 했는데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장에 간 거는 수익이 났고 하락장에 한 거는 손실이 났는데 손실 났을 때 만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손실 났을 그 시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손절 라인을 손절 라인을 긋고 가야죠. 그거 다 정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까지 왔어요? 왔으면은 그러니까 왔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크로스가 되는데 네. 한두 개는 자동으로 크로스가 됐고 하나는 그냥 손실분만 이렇게 나와 있고 아직 그 가격대까지는 안 갔거든요. 네, 그럼 기다려 보세요. 손절 라인을 내가 거놨으면 거기까지 기다려 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항상 손절 라인은 꼭 거야 돼요. 신테릭 컴보는 손절 라인 안 거면은 엄청 많이 갑니다. 잘못하면. 네. 아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어저께 이거 띵코알 스윙을 했는데요. 네. 기본들을 받은 것 같고 이 수업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어떤 사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따가 다시 또 인스톨할 거 가르쳐 주시면 거기 같이 조인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야, 하세요.
제가 뭐 따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스톨하고 그러는 거는 본인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어저께 받은 거 그거 갖고 이 수업이 됩니까? 예. 아, 거기 그래요? 가셔가지고 네. 혹시 모르시는 분 헷갈리실까 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띵커스임 가시면은 이 아까 그 링크 가시면은 이걸 받으세요. 데스크탑용으로 가셔가지고 네. 그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인스톨을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쓰고 있는 거랑 동일한 화면이 나와요. 예,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은 TD 네, 이거 어메리트레이드, 해놨습니다. 로그인은 TD 어메리트레이드 로그인. 예, 다 어제 해놨어요. 그리고 보면은 거기 액츄얼 트레이딩이 있고 페이퍼 트레이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항상 하실 때 연습하실 때는 페이퍼 네, 트레이딩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로그인하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혹시 괜히 자기 돈 가지고 연습하시지 마시고요. 옵션은 네. 진짜로 제가 경험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뭐 배우고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연습해가지고 좀 그렇죠. 익숙해진 다음에 하세요. 아, 일단 그럼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있어요. 라이브 트레이딩이 있고 페이퍼 머니가 있거든요. 네네. 라이브 트레이딩은 내 어카운트고요. 여기 페이퍼 트레이딩을 해놓고선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기 로그인 넣고 패스워드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이렇게 네. 뜰 거고 꼭 요거를 확인하세요. 여기 요 위에 이게 이렇게 네네. 여기 브라운 색깔로 시뮬레이티드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 이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으면은 내 생 어카운트예요. 감사합니다. 예.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차트가 아예 안 나오는데요. 띵커블스윙 다운 받았는데 차트가 안 나와요? 어떻게 이거 띵커스임을 다음 주에 지금 한 딱 5분만 보여드려야겠구나. 여기 위에 가면은 이 탭들이 있어요. 요거를 옮겨서 찍어 보세요. 그럼 다 다르게 나오고요. 요 차트라는 걸 눌러 보세요. 그럼 차트에 누르면 차트가 나올 겁니다. 정말 까먹는다. 까만 게 글씨예요. 화면도 까맣게 나와요. 그거는 요 세팅에 가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세팅 여기에 보면 셋업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 누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세팅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look and feel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컬러 스킴을 요거 바꾸시면 되고요. 폰트 사이즈도 좀 노안이신 분들은 요걸 좀 크게 바꾸세요. 네, 거기 세팅 있었군요. 네, 그리고 천천히 다 스페이싱도 찾아볼게요. 루미하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네, 그러시면은 볼 때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딱 3분만 더 질문 받을게요. 혹시 뭐 띵커럴 스윙이라든지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면 종료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강의 받은 거 언제 올려주세요? 자꾸 봐야 돼서. 네, 한두 시간 안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제가 어디서 찾아서 볼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옵션 기초반 1기 거기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고요. 그게 그 유튜브 제 채널 안에 플레이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번 네. 강의 것만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재님, 제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옵션 트레이딩을 하려면 네. 그 매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봐야 되나요? 계좌를?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미리 그 손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걸어 놨으면 괜찮고요. 이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을 걸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기일 같은 경우에 가까이 오면 정리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옵션을 하셔도 한 5개 종목 이상 하지 마세요. 5개도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 마음이 도저히 떠나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총격 사건이랑 주식이랑 관계가 없는데.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게 워낙 손해가 크다 보니까 그냥 자포자기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팔지 말고 계세요. 자, 그렇게 클 때는 팔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는 회복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는 세게 못하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상당히 적은 찬스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팔 마음은 없었고 네. 어차피 못 팔죠. 그렇게 손해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네. 거기에다 그것까지 또 그냥 이 시카고 총격까지 이러니까 아주 막 짓눌려 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이 수업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면서 잘 보셔놓으면 이거 배워놓으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여기서 돈을 벌고 팔고 하는 것보다 내 종목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보호하고 그런 거를 옵션으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유익해요. 근데 글쎄 그때 해칭 네, 얘기하셔서 네. 근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으려나 제가 그걸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인가 잠깐만 지난주 그러니까 7월 8일 그때부터 네.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겠다 그러면은 그냥 덜썩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풋을 팔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코스코가 52불인데 저는 480불 풋을 팔았어요. 네. 근데 주식은 내가 아직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높기 때문에 나한테 어사인이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벌써 1,800불을 벌었어요. 아니 1,18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코스코 500주 가지고 아니 100주 가지고 1,180불을 벌려면은 11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510불에 산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나는 52,000불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퀄컴도 마찬가지예요. 퀄컴 제가 좋다고 계속 얘기했죠. 네. 근데 퀄컴 저는 컬옵션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700불의 수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재님처럼 능력이 되면 이거 다 그렇게 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이렇게 네. 하면 되는데 저처럼 있는 계좌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그럼 생각이.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줌도 마찬가지예요. 풋을 팔았죠? 지금 얘는 아재님, 네, 풋을 파신다는 게 캐시 시큐어드 풋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숏풋. 제가 표현을 이제 숏풋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숏풋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지금 105불짜리 풋인데 오늘 102불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어사인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지는 거예요. 줌 같은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플 같은 거는 주를 사놓고 오늘 커버를 샀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숏 컷을 판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포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다이거널이라는 건데 워낙 주가가 낮으니까 이렇게 샀어요. 그랬더니 오늘부터 올라가지고 830불 수익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가면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진짜로 뭐 트레이딩 하듯이 컬 옵션 사가지고 오늘 샀다 팔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음. 그 코스코 같은 경우에 만기일이 많이 남았던데 네. 만기일 전에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가까이 오면 어사인이 되나요? 이게 만기일 지나가야 전.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480불보다 1센트라도 아래로 내려가야지 어사인이 돼요. 만기일이 안 됐어도요? 안 될 경우에 보통 1주 정도 안에 어사인이 될 경우가 있어요. 아, 일주일 정도 안 해요. 근데 네.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만기일이 그렇죠. 멀면. 예, 예. 근데도 예를 그때는 안 들어 돼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만기일이 멀면은 상관없는데 예. 일주일 정도 텀으로는 될 수가 일주일에서 있다는 예, 일주일에서 한 일주 반 그 사이에, 그리고 특히 그 사이에 이제 그 배당을 주거나 그런 이벤트가 아. 있을 때는 어사인이 돼 버려요. 아, 그래서 그럼 이런 거 그때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 예, 일주일 만약에 정도 살려면. 전에는. 근데 네.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클로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이걸 네. 클로즈를 하고 그 다음 풋을 또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떨어지더라도 470, 지금 487불은 버텨줄 것 같아. 그러면 480불 컬이 딱 좋은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480불 풋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벌었어. 근데 이게 수익률이 지금 얼마인지 보면은 강의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이런 실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수익률을 보면 54%예요. 그러면은 이게 숏을 파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수익률은 100%란 말이에요. 근데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거를 수익 실현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커스코 주식을 갖고 싶어? 아니면은 안 갖고 있어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은 얘는 벌써 얼마야? 2% 수익 낸 거 아니에요? 네. 2%를 냈나? 잠깐만. 주당 5불을 냈으니까 1% 수익을 낸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1년에 12번만 해도 12%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굳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푹 떨어져 가지고 익절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절 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건지 만약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 54%면은 나는 이거를 클로즈하고 다음 풋을 또 팔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풋을 내가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큼직큼직한 거. 그러고선 아니면은 뭐 2주에 하나씩 걸어 놓든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인컴이 되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1,000불 아니면 2주에 1,000불씩 이렇게 수익이 쭉쭉쭉쭉쭉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걸 꾸며놓고 우선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예. 그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트렌드와 어느 차트를 정도. 트렌드도 보시고 차트도 보시고 만기일도 잘 정해야 되고 경험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거를 옵션을 동전 던지기랑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동전을 한 번 뒤집으면은 확률이 얼마일까요? 헤드가 나올 확률이 50%. 50대. 3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3번 더. 70%일 수도 있고 30%도 있겠죠. 네. 4번 던지면 10번 던지면 100번 던지면 나올 확률이 높아져. 점점 높아져요. 콜하고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가격 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와서 팔고 그 당시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에 풋을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네이키드 전략이 그건 그렇게 하시려면 주식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인버스랑 그냥 주식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옵션은 그렇게 하면은 양쪽 다 그건 잃습니다. 아, 만기일에서 타임 디케이가 돼가지고 양쪽 다 잃어요. 그렇게 하시면. 전 그게 제일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랑 옵션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오늘 내용 주식이랑 옵션이랑 다른 거 그 개념 쫙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뭐 네. 대부분 크리스천이신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셉을 모르면은 이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거를 차이점과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큰 포텐셜을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오늘 고리타분해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고 가시면 네. 좋겠어요. 저희가 조금 지금 안 이거는- 정확했어요 오늘? 아니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네. 하여튼 제가 여기 준비한 강의 개념적인 것도 지금 일단은 강의라는 거는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준비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뭔가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왜 이런 거를 만들었고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얻는 베네핏이 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을 쉐어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커피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해지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데 해지는 또 여기서 포트폴리오 해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스파이가 올라갔는데 제가 일부러 안 팔고 있어요. 이거는 연습으로 보여드리느라고. 그럼 이런 거 여기 해지해 놓으면은 다른 거 다 떨어질 때 얘가 또 수익 올라오고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만기일도 왜 8월을 정했느냐.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눌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으시게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일단 공부를 하세요. 예습하고 복습 해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예습 복습 안 하고 그냥 나중에 나중에 영상 다시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은 100% 못 얻어 가셔요. 자꾸 질문하셔야지. 마지님.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네이키드 콜이랑 푸시랑 그냥 사고 파는 거라서 그 옵션 레벨을 높이려고 네. 저 신청을 했는데 그냥 정직하게 옵션 경력 1, 2년에서 체크를 했더니 리젝 당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하세요. 다시 서밋하세요. 프로파일을 네. 다시 네. 경력 높게 해가지고요. 경력 10년. 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안 하면은 프로파일 가서 고쳐야 되나요? 네. 다시 하면 업그레이드 시켜줄까요? 어디죠? 회사가? PD 아메리트리드. 해줘요. 네. 네네네. 네. 그 네, 감사합니다. 개인이면 쉬워요. 코퍼레이트 어카운트면 좀 어려운데 개인 어카운트면 쉬워요. 네. 저도 네, 네. 레벨 1으로 해놨는데 마일진 했다가 실수해서 또 잘못해서 써버릴까 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8시 반입니다. 서부 시간. 동부에 계신 네. 분들은 편한 시간인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거라고 저는 다 예상해요. 아침잠 없으실 것 같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저 지금 감사합니다. 일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 들어가면 12시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아침에 하고 그리고 또 주말 보내셔야죠. 중간에 또 어중간한 시간에 하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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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하신 분들 다 감사드려요.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네. 파이팅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습니다. 네.